네,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했던 챕터 1의 1장하고 2장은 1절하고 2절은 조금 외울 부분도 많고, 개념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까다로운데,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강의는 제일 중요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모든 챕터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도 물론 나올 수도 있고, 뭐 꽤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이 이렇구나. 부동산이 특성이 이렇구나. 이걸 제대로 캐치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세부 강론, 뭐 경제학이라든가 투자학, 재무학 이런 거 하실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부동산 개요는 읽어보시고 여기서 부동산 특성은 주로 토지 특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토지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제어와는 다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왜 불안전하고 그래서 균형 가격 설립이 왜 어렵고 이런 거 왜 다른 가격 형성 과정이 이런 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특성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특성을 이제 크게 분리하면은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고 경제적 특성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자연적하고 인문적 특성이 많이 강조가 됐지만 이제 점점 부동산이 어떤 투자의 대상, 어떤 가치 증식의 수단 이런 걸로 되면서 경제적 특성이 정책적으로도 경제적 특성이 매우 좀 중요하고 많이 좀 이렇게 된다는 사람을 좀 첨언을 드리고요. 자연적 특성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뭐로 외우시냐면 이거는 뭐 중개사분들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용어입니다. 고부연계 용병사. 외우셔도 되고 이 앞에 네 개를 이제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고부연계 용병사는 꼭 외워두세요. 고부가 연계인데 용병을 샀어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외우셔도 되고 자, 고부연계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고 그 중에 제일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지지적 위치의 고정성. 이게 부동산의 키워드예요.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인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고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특성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고정성입니다. 지지적 위치의 고정성. 그건 이 의미에 나오잖아요. 부동산이 왜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못 움직여. 고정이 돼 있어. 그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주된 특성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이 파생 현상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소화 못 시켜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건 아시고 위치 가격 하나만 이번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에 보실 때는 이거 다 하시면서 뭐 하나하나 키워드를 임장활동, 뭐 완전 경쟁시장 불안정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거 아시면 위치 가격 하나 꼭 외우시고 고정성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자,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어차피 나중에 다 되는 거니까 고정성은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 고정되어 있지 어디 갑니까? 이게 가장 큰 대표이고 부중성은 이게 증가거든요. 증가. 부중성은 증가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지구는 한반도는 남한은 딱 정해져 있어. 토지가. 이걸 어떻게 늘려요? 못 늘리잖아요.
못 늘리죠. 고정되어 있지만 이 토지도 못 늘려. 아, 물론, 이제 강사님, 저기 새만금은 뭐, 그 증거시킨 거 아닌가요? 그거 증거시킨 거 맞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 자연적 위치를 하면은, 그거는 증가시킨 게 아니라 토지 용도를 변경시킨 겁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그죠? 그 부증성이라는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증거 수 없다는 특징이다. 선정이 다니는 토지. 이게 아까 말한 그 새만금 토지 개발은 물리적인 토지의 전환의 효용성의 증거라 측면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부증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엄격히 말해서 토지의 잔재 특성을 얘기하면 수요곡순이 이거예요. 직선. 수요는 공급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요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P잖아요. 가격이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Q가 딱. 그러면 인구가 5천만이 아니라 5억 명으로 되면 수요량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죠? 자, 여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뭐, 새만금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토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지구가 다 멸망하고, 독도만 살아남았어. 독도만. 근데 독도 안에 인구 60억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독도 딱 정해져 있잖아. 그 면적 안에 60억이 다 살아야 돼. 거기 빼놓고는 다 오염됐어. 뭐 코로나니 뭐니, 좀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독도 하나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땅 가격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지는 공급을 못 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해. 인구가 지금 60억인가 70억인데 이게 7조가 됐어. 그럼 지구가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려. 바다 다 메꾸고 해도 그거는 아까 정의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의 전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수요 곡선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수요 곡선은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수요 곡선인데 부동산은 수요 공급 곡선이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이건 수요가 올라가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게 직선이야 봐. 그죠?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공급도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일반 경제학에서 틀린 거예요. 왜? 공급선이 이렇게 수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부중성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중성이 왜 생겼냐? 토지가 지리적 위치로 고정됐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고부 용계,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제일은 고정성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다음에 또 들어갈게. 그래서 이거는 파생 현상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지 희소성 문제의 근원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된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게 부증성이라 이거죠. 공급체보다 수요자 경쟁, 그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 수요 공급 불균형 이 두 개만 파악하세요. 그것만 파악하고 가시면 돼요. 다 이걸 소화 못 시켜요. 개념만 중요해요. 부동산이 이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왜곡이 생기는구나. 일반 지하처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기는구나. 좀 물론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학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구나. 캐치하셨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중성,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가상승 수요가 불균형 생긴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영속성은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이거는
증거도 안 되지만 토지 자체는 용속하다는 거예요. 용속하다는 거예요. 어디 도망 안 가. 그래서 감가상각이론이 안 되죠.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물은 감가가 되잖아요. 건물 오래 살면 낡잖아. 토지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자, 물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토지가 도망가지는 않죠. 영속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게 뭐냐? 소유와 이용의 이익을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 할 때 임대해서 쓰는 핸드폰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물론 임대를 하다 잠깐 임대하거나 뭐 그런 거지만 핸드폰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분실했을 때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여행 갈 때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그러죠. 그게 이유가 뭐냐? 소멸매매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갖고 있고 그러면 내가 소유를 갖고 있지만 뭐 이용은 너가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보전수는 중요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원인이 뭐예요? 부동산은 적어도 뭐 기업이 망하길래 뭐 가치는 떨어질수도 도망가지는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부동산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주식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최소한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감가상각도 아니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바다영상 읽어보면, 그래서 영속성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유와 이용의 이익을 분리,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돼요. 처음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를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소화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가치보존수도 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 체크를 할게요. 가치보존수단,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기억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오면 고정성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와 물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 핸드폰은, 내가, 압구정 대리점에서 사던가, 고양시 대리점에서 사던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든 저기서 사든 뭐 기능이 틀려요. 똑같이. 근데 토지는 다르죠. 그죠? 이상하게 강남에 사는 토지하고 고향에 사는 토지하고 저쪽 파주에 있는 토지하고 철원에 있는 토지하고 모양도 똑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도 똑같고 그런데도 가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그 지역 내에서도 여기랑 여기랑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뭘 유사할 수는 있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개별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 서울 같은 거는 정형화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새 내가 하고 있는 포천시 공시지가 이런 걸 보면 토지가 같은 면에 있는데 다 농림 지역의 토지인데 어떤 토지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토지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토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래요. 어떤 토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다 똑같은 지역에 있어. 10m 이내에 있어. 다 다르죠. 그죠?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도 보이고 건물 아예 못 짓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 재화가 삼성 핸드폰이 이러면 똑같은 게 100만 개 있죠. 1000만 개 있죠. 토지는 똑같은 게 다 없어요. 없잖아.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똑같은 토지는 하나도 없어요. 상업지역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같은 상업지인데 건물이 여기가 지금 15m 도로예요. 아니 10m 도로 합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10m 도로 쫙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또 들어가면은 여기는 3m 도로야. 여기는. 여기에 또 건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랑이랑 5m도 안 돼. 근데 여기는 평당 얼마일 것 같아요? 평당 1억이에요. 여기는 평당 2천만 원이에요.
붙어 있는데 개별성이 달라. 면접도 갔다가 합시다. 다 똑같은데 평당 1억인데 평당 2천만 원이야. 왜 그래요? 다 개별화되고 부동산 가격 수익이 개별. 왜냐? 사람들이 여기를 가기 편하지만 여기 가기 어렵잖아. 부동산은 동일한 제약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같은 뭐 개포동의 아파트라 해도 이 꼭대기층과 1층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죠. 꼭대기층과 중간층도 가격 차이가 나죠. 나는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101호하고 501호하고 502호도 다르다고 보는 게 이제 부동산의 그거예요. 왜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여튼 포인트는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서 햇빛 받는 거하고 여기서 햇빛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 같은 층수에 있다고 해도 여기는 딱 보니까 바닷가가 보이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바닷가가 건물에 가려. 동일한 구조고 층수도 똑같고 사용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별성이다. 그러니까 재화는 개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물 일가성이 딱 되잖아요. 핸드폰 딱, 자동차 딱 자동차, 기아 자동차. 뭐 광주공장에서 만들든 울산공장에서 만들든 가격이 틀리나요? 똑같아요.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부동산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은 자 경제학에서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겠죠. 경제학에서는 이게 어떤 재화가 공급이란 것도 대량으로 딱 되고 수요도 대량으로 되니까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게 되는데 부동산은 다 달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이랑은 부동산이라는 건 모든 것에서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론 필요하고 투자론, 뭐 금융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이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감정평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딱딱 정할 수가 있냐고요. AI를 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AI에서 이거 1억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AI가 딱 봐가지고 이거 통계적으로 안 되잖아. 통계차가 생기지도 않고 되게 불안정하지. 그거는 여기에 수요 공급에 따라 달라지고 이건 또 수요 공급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외부 요인도 달라지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니까 이거는 AI가 아무리 뛰어난 뭐 슈퍼컴퓨터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OT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감정평가라는 건 앞으로도 더 감정평가의 어떤 그런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점점 더 이런 어떤 재산권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강해지는 그런 시국에는 감정평가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감정평가.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개별적인 분석, 감정평가, 인물일가 법칙 배제.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일물일가 원칙이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근데 이게 배제라고, 배제. 그래서 이런 거, 개별적인 분석, 감정평가, 일물일가 배제. 개별성이 되게 대단히 경제학적으로도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다? 고정성. 그죠? 그래서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은 매우 중요한 부동산 특성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인데, 자 인문적 특성은 자, 아까 내가 자연적 특성은 또 극단적이잖아요. 응? 새만금도 증거가 아닌데 그걸 그 바다에서 육지로 토지로 배웠으니 그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증거된 거 아닙니까? 아니 토지에다가 지금 토지는 물론 고정성이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만 합니까? 아파트 지어서 더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 뭐예요?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배제된 상태. 근데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가입된 상태를 부동산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인간이 이용하는 받을 특성,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완화시킨다. 후천적 가변적 조화를 한다. 그게 인문적 특성이라고요. 용도의 다양성은 뭐냐? 자, 부동산이 아까는 딱 고정되어 있고 그 증가도 안 되고 개별적 갖고 있지만 인간이 이걸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인간 마음이지. 고정되어 있는 건 뭐 하느님의 뜻이지만 이걸 이용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잖아. 이거를 내가 단독주택을 쓸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죠. 그거 용도의 다양성.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의 부증성이야. 딱 정해져 있어. 토지는 증가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안 증된 거를 경합정에서 가장 유수한 거 해서 지어야 된다. 이거 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유용입니다. 최유용이 아까 최고최선 유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최고최선은 미국식 영미식 용어고 최유효 유형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 뭐인데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최유효 유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증가가 안 되고 되게 고정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예? 지금 뭐 주택은 뭐 널렸어요 지금. 근데 상가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 토지는 상가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또는 상가는 되게 많아. 근데 살 집이 없네. 그러면 주거용지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어떤 그 토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을 따는 게 최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다운도 되게 중요한 그런 파생 현상이고 이런 거고 이거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 좀 나왔는데 좀 할게요. 용도의 다양성은 이제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토지를 경제적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토지가 그냥 뭐 부증성이 얘기해요. 토지 자체는 안 늘어나지만 이걸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사람이 많구나. 살 집이 없구나. 그건 단독주택이라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이게 공공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공선을 늘리는 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그죠? 경제적 공급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비탄력적인데. 그죠? 비탄력적인데 이게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중요한 했는데 이만큼 떨어지죠? 수요량이 생겨도 옛날에는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 생성된 가격이 수요가 증가돼도. 그렇지만 경제적 공급이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에서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파트 한 채만, 집 한 채만 있었어. 근데 용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아파트를 안 짓고, 단독주택을 안 짓고 아파트를 짓래. 그러면 큐도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새만금도 여기서는 여기 완전 비탄력이었다가 제가 좀 아주 잘 쓸게요. 이 옆에다 이건 그려도 좋아요. 그려놔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고 균형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적 공급이라는 건 공급 곡선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 Q는 늘어나고 여기 P잖아요. P는 줄어들죠. 그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고 수요량이 늘어나도 그죠? 수요량이 늘어나도 예전에 올렸다면 이만큼에서 P가 결정돼야 되는데 이러고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의 어떤 자연적 특성을 인문적 특성으로 해서 완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적 공급이 있었으나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 등은 상대적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부증성이 있는 절대적 희소성이 상대적 희소성으로 변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개별성으로서 토지는 비대성이나 용도의 다양성,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용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대체가 가능하잖아. 그런 의미예요. 상업지역인데 만약에 주거를 바꿨어. 그럼 주거용에 대한 어떤 그게 더 늘어나겠죠, 공급이.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알겠죠. 다음에.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아까 용병사,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은 용도의 다양성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병합 분할을 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 자체는 생산이 정해져 있지만, 딱 고정되어 있지만,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지,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주거, 여기는 상가. 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토지가 원래 만평인데, 만평밖에 없어, 지구상에. 여기는 주거로 짓고, 여기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 병합 분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비행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행기 칼 747기를 병합해가지고, 넌 여기는 저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못 나누잖아. 토지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토지 나눠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용변사는 하나는 물리적 분할을 외우시고, 또 하나는 권리 측면 분할도 같이 있다. 소유권과 분할을 나눈다. 아셨죠? 파생 현상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어떤 파생 현상이냐. 예, 그래서 규모의 경제 완화 이렇게 나오면 하면 됩니다. 여기는 규모의 경제하고 여기서는 일단 외울게. 예? 그다음에 한정 가격. 잘 몰라서 설명 잘 안 드리는 건데 이거만 아시면 돼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한정 가격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많이 안 하는 거고. 자,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의 가변성. 이것도 좀 중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핸드폰이 만약에 불이 나거나 핸드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팔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의 기능이 상승되면 잘 팔리는 거고 안 되면 안 팔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부동산은 별로 그런 게 없죠. 부동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번 때처럼 철근이 없는 아파트나 이런 건 좀 예외를 하고 그게 아니라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어떤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겼냐, 없었냐. 그 지역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가 가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죠. 지금 강남이 제일 비싸고 어쩌고 그러지만 강남도 점점 이제 쾌적성이 떨어지고 있죠. 옛날 7, 80년대는 이제 계획도시로서 쾌적성이 좋았기 때문에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학원 이점, 건물 이점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쾌적성이 신도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아직도 그 학원가 열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행정의 위치는 가변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강남에도 옛날에는 아주 그냥 뻘밭이었잖아요. 논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개발격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가변됐죠. 그러니까 토지 일은 모르는 거라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게 아니라 토지의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경기 북부 휴전선 근처 땅이 완전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휴전선 민통선의 땅을 경매에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100얼마인가 그래요. 100얼마 원. 거래가격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꿔준 사람이, 채권자가 돈 꿔준 사람이 하도 안 돼, 재산 다 뒤져보면 그거밖에 없어서 경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똥값이겠죠. 민통선 아니고 휴전선 바로 앞인데. 근데 그게 통일이 돼봐요. 과연 100원 할까요? 사회적, 경제, 행정적이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성이 부동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재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재화가 갑자기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막 올라가나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부동산은 내 땅이 무슨 제주를 보여서 땅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난 가만히 앉아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강남에서 농사 짓던 것밖에 없어. 그 죄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몇백억 부자가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물론 대한민국 부동산의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꼭 강남만 특히 보내지만 딴 데도 마찬가지거든, 사실은. 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난 농사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지역이 무슨 신도시 건설한다고 그러네? 가격 팍 올라가는 거지.
야, 나는 이때까지 맨날 농사꾼 하다가 천대 받았는데 갑자기 몇십억 부자가 됐네. 이 자식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발이 막 빨리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걸 왜 부작용을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특혜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뭐,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개방되도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중국도 그랬고, 동남아도 그렇고,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규칙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죠. 뭐, 주거상황이 악화가 되거나, 슬럼화가 되거나, 뭐, 이태원이 갑자기 그 미국 문제 다 빠져나가니까 좀 악화가 되던가, 몇 달 동안 그 사람이 안 오니까 뭐 거의 뭐 폭삭 망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변하는 거죠. 그게 부동산 잘못이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잖아. 사회적, 경제적, 형제적 위치의 가변성. 자, 사회적 위치에서 가장 큰 건 뭐겠어요? 인구죠, 인구. 인구만 하나 체크하면 되고. 경제적 위치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경제 성장, 소비. 다 경기에 관한 거. 수요, 공급. 자, 하나씩만 외우면 돼요. 사회, 경제. 경제는 뭐 경제도 뭐 여러 가지 수요 다 경제 용어니까 하면 되고. 행정적 위치는 뭐겠어요? 규제, 세제, 뭐 이런 거겠죠.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이 땅이 그냥 아주 그냥 뭐 위치도 좋고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아파트를 그 개발업자가 찾아오는데 어떡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그린벨트 지구로 딱 묶여버렸어. 또는 뭐 군시설 보호구로 딱 묶여버렸어. 그러면은 아파트를 못 짓는데 가격이 툭 떨어지겠죠. 못 짓는 거 30년 동안 못 짓겠는데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행정적 위치도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린벨트 때문에 진짜 몇십 년 고생했는데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렸어. 또 난리 나겠죠. 그죠? 그게 풀리면 갑자기 가격이 팍 뛰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정권에 뭐, 박정희, 김대중 뭐 다 떠나서 모든 정권의 비리는 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때도 그렇고, 김대중 때도 그렇고, 뭐, 전두환, 노태우, 뭐, 노무현, 문재인 다, 뭐, 이재명 해가지고 다 그런 게, 이명박 뭐 해가지고 다 그러는 게 이게 어떤 그런 비리가, 그걸 행정적 요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장동도 뭐 종상향을 해가지고 팍 뛴 거죠. 그걸 이제 성남시가 다 가져가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파생현상은 뭐 여기서는 파생현상이 이제 뭐 스무딩 효과, 뭐 이런 스무딩도 좀 어려운 용어라서 줄만 꺼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장기적 배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정성, 부정성, 용적성 그 특성하고 파생 현상에서 좀 중요하다는 거. 특히 고부 용계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의 파생 현상은 좀 기억을 해두셔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성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지역성은 원래 고부 연계까지만 했는데 요새 최근에 이제 좀 지역성이 좀 부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부 연계는 다 부동산 고유 필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역성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위치 가변성처럼 주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연적 고유의 특성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은 나 혼자 잘나서는 안 돼. 여러 같이 잘나야 돼요. 강남이 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싸요? 강남의 어떤 그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다 어떤 전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전 보완 협동, 그죠? 의전 보완 협동 대체 경쟁하게 돼서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정해진다 이거죠. 자동차는 그죠? 당신 차 뭐야? 그러면 현대 소나타예요. 현대 아반떼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걸로 판단해요. 아파트는 당신 아파트가 뭐야? 그러면 저는 삼성 레미안이에요. 저는 오션하임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 물어보는 거 뭐야? 아파트가 뭐야? 그러면 아 나는 저기 개포동에 있어요. 저는 서초동에 있어요. 저는 뭐 독산동에 있어요.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게 뭐야? 결국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생현상 이건 좀 외워둬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한 파생입니다. 지역적 분석. 그래서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삼성을 할 때 무슨 뭐 삼성 핸드폰을 할 때 무슨 뭐 지역 분석을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지역적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는 이게 변화의 과정이 있고 이게 부동산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역 분석, 하여튼 지역 분석과 입지 분석이 이루어지가 된다.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수험생 할 때는 고부 연계하고 지역성은 또 지역성에 또 특별히 또 부동산에 또 다른 특성을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걸 합쳐서 이제 어떤 자연적 특성에 인문적 특성에 넣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특성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특성을 좀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부동산 총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